오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개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겉으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개구라를 쳤지만 사실상 집값 방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곳, 국토교통부의 본진이 있는 세종시입니다. 대한민국에 특별시가 2개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서울은 태생부터 특별시였지만 세종시도 엄연한 특별시입니다. 하지만 하필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는 바람에 남자구시를 할 수 없어 절규하는 시명처럼 특별시라는 이름값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집값 광풍으로 선량한 시민들 대출 지옥 보낸 악의 소굴로 변질해버린 곳이 세종시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부모가 투영되는 것처럼 세종시가 태어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사회적 문제를 낳기 시작하자 지금 양극화니 강남 불패론이니 씨부려 쌓는 인간들이 나타날 것을 예견했던 당시 정부는 이대로 수도권에 몰빵치게 내버려뒀다가는 나라 꼬라지 또한 고자가 될 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때는 198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이란 건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단칸방에 살지언정 곧 죽어도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을 지방으로 보낼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또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방 이전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을 옮기는 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느낀 정부는 자기 부상 열차와 꿈돌이, 예쁜 도우미 누나들 보며 가슴 설렜던 그 동네, 맨날 꼴찌만 하다가 올해야말로 21세기 첫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야구팀이 있는 그곳, 대전에 정부청사를 지으며 철도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을 옮기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에서 물 한 바가지 뜬다고 강수위가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대전청사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정부 청사가 들어간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값만 우라지게 뛰어나서 투기꾼 배떼기에 기름칠만 해줬다는 후세의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더 큰 거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시행에 옮기려던 건데요. 그런데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뺀찌를 당하면서 200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세탁해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부처를 옮기게 됩니다. 결국 반쪽짜리라고 부르기도 낯부끄러운 엄마 화장대 서랍 열어 분칠하고 립스틱 바른 6살짜리 딸내미 메이크업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동물은 어디서 못에 처먹은 건 기가 막히게 빨리 잘 배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시로 타지에서 고생할 공무원들 좋은 집 싸게 사라고 기깔나게 만든 신도시 국평아파트를 2억 초중반에 분양해줬습니다만 기차역 하나 없는 동네에 전국 단위로 출몰한 떴다방 업자들이 몰려들어 불쏘시개지를 연신해댄 결과 집값 광풍이 호주 산불처럼 휘몰아친 2020년부터 2년 동안 때마침 특공 전매제 한도 끝나 있겠다. 세금 다 떼고도 5억 넘게 챙겨 드시고 서울에 집 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걸 안 먹고 정승처럼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투기 심리를 조장해 30년 미래소득을 땡겨 집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퍼뜨린 가짜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빚은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아준다고 했는데 빚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는 왜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놈의 인플레이션은 누구는 갚아주고
누구는 왜 안 갚아주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빚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은행에서는 빚 잘 갚는 성실한 호구 상대로는 우량 채권 이자 장사로 벌어먹으면서도 한편으로 부실 채권 매각하고 상각하면서 위험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내진 설계가 기본 장착된 세종시 아파트가 들썩거린다는 뉴스 기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마터면 겸손해질 뻔했던 상승론자들, 대한민국 집값은 우상향, 그놈의 우상향이라는 말을 못해서 입에 거미줄 칠 뻔했던 가짜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떴다방 업계가 삼각동맹을 체결하고 대반격에 나섭니다. 이렇게 쿵짝쿵짝 북치고 장구치고 캐스터네츠까지 동원한 결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라고 그토록 신신당부를 했건만 편지는 안 띄우고 집값만 띄우고 앉았는 한심한 그곳.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나리째 2단지 세종 리더스포레가 2025년 4월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관뚜껑 열고 무덤 밖으로 또다시 튀어나온 세종 천도론 덕분인데요. 이웃마을 새롬동, 다정동과 함께 서로 세종의 강남이라 멱살 잡고 싸우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처럼 2025년 국평 최고가 금은 동메달을 나성동이 싹쓸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IMF로 극장 문 닫기 전에 시네마 천국 보면서 질질 짜던 양금명이 마냥 마지막 부동산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모여들며 2025년 4월 세종시 부동산 거래량은 전월 대비 4배나 급증했습니다. 전월 대비 반토막 난 서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2020년 6월 1,471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거래량 증가폭과 가격만 봐서는 이미 수도 이전을 과도하게 선반영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외진 매수 비율이 40%를 넘은 걸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대체 누굽니까? 조치원도 세종인데 행정중심 복합도시만 세종이라 착각하게 만든 암세포 같은 존재들.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옮기면 세종 집값이 오르고 여의도 국회 자리 개발하면서 고도 제한 풀리니까 여의도 집값도 오르고 풍선 효과로 목동도 오르고 목동이 오르면 마곡도 오른다며 그저 올라간다 외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 뛰고 있는 K빌런, K쓰레기들이 가슴이 뛰었던 게 알고 보니 부정맥이란 사실을 깨닫자마자 돌연사하여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